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7월 9일날 서울시 교육청,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마지막 남은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24개의 자사고들의 운명이 결정이 됐는데요.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 말 또 다음 달 초 교육부 동의전차를 걸쳐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현재 교육청에서 내린 결론에 따라서 일반고로 전환되거나 또는 자사고 지위를 향후 5년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뭐 교육 관련 기사들이 전부 다 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자사고 폐지 이런 논란으로 거의 뭐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궁금해하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과연 지원해도 괜찮을지, 또 내가 자사고는 아니지만 다른 과학고, 외고, 국제고 이런 다른 특목고들 고민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또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오늘의 사태가 나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가장 직관적으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총 24곳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42개 학교 중에서 24개 학교만 올해 평가 대상이었고요. 그 중에서 11곳은 취소가 돼서 이제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고, 13곳은 재지정 통과를 해서 앞으로 5년간은 또 계속 자사고로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자사고라고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광역 단위 자사고 들과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들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두 학교고는 아무래도 입시 분위기나 대입 실적 면에서도 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보는 게 맞는데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올해 10개, 전체 10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평가 대상이었고 그 중에 7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주 상산고가 교육청 평가에서 1차 탈락을 해서 지금 교육부 동의 여부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 때문에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산고를 다시 자사고로 살려두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고 이달 말쯤에 결과를 낸다고 하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대부분이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면에 광역 단위 자사고는 주로 서울 지역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요. 16개 학교가 평가를 받았고 그 중에서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뭐 향후에 여러 가지 법적 공방이 따르겠지만 일단 이 광역 단위 자사고 대부분은 일반고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일단은 한 8월 초 중순 정도까지 돼봐야 교육부 동의 부동의까지 모두 완료된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시점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향후 고입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가장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 자사고 지원을 염두에 두셨던 분들이겠죠. 자신이 지원하려고 했던 학교가 이번에 통과를 했건 못했건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그리고 또 언론 쪽에서 일하시는 기자분들도 그런 문의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바로 오늘 아침에 이 언론에 이렇게 기고도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관련된 글을 이렇게 정리해서 좀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핵심 내용만 좀 영상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일단 살아남은 전국 단위 자사고 대부분이 살아남긴 했는데 이 학교들 과연 지원해야 될까? 또 지원했을 때 올해 입시 경쟁률은 어떨까? 또 지원해도 괜찮은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상산고가 아직 약간 불확실하긴 하지만 올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최소 9개 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되고요. 상산고가 만약 교육부 부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작년과 동일하게 10개 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금 뭐 광역 단위 자사고도 많이 지금 없어지고 또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상산고 같은 학교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은 학교들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기사나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광역 단위 자사고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이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자 10개 전국 단위 자사고 또는 9개 전국 단위 자사고 중 하나를 선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일단 두 학교군이 입학 전형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서울 지역은 내신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서울 지역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었던 학생이 아무나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성적 조건이 기본적인 게 돼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살아남긴 했지만 자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그 지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까지 자사고에 지원할 이유가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들은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을 거다, 살아남은 학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전국 단위 자사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작년보다는 훨씬 가기 쉬워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허수 지원자들이 줄어드는 거지, 여기서 허수 지원자라는 건 자사고 입학이 아주 절실하다든가 아니면 자사고 입시 경쟁력이 아주 탁월한 학생들이 아닌 그냥 내신 성적이 좀 돼서 막연하게 상위권 학교를 노렸던 그런 학생들 지원이 줄어든다는 거지, 원래부터 자사고 입시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길러왔던 학생들은 기본적인 수요층이 탄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학 경쟁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도 이렇게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 학교들의 변함없는 대입 경쟁력, 그 다음에 최근에 대입에서 정시 확대 기조, 그 다음에 향후 5년간 지위 확보, 5년간은 일단 안전하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니까요. 자사고의 희소성 증가, 자 이런 것들이 자사고를 원하는 핵심 학생 수요층들을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사고 상위권 자사고 가려고 했던 학생들, 충성도가 높은 학생들은 여전히 그 지원 계획을 바꿀 이유는 없는 것이고, 예년에도 자사고 입시에서의 실질 경쟁은 그런 학생들끼리의 사실 경쟁이었죠. 그런 면에서는 입시 구도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번에 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들이 점수를 깎였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련된 항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신입생 선발 과정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교과 관련 질문들을 지향하는 보다 충실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의 변화들이 있을 수는 있다. 특히 교과 질문들이 좀 많았던 민사고라든지 또 아직 통과 여부가 좀 불투명하지만 상상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올해 신입생 선발할 때 그런 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또 전형 요강 발표되는 걸 봐야겠지만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여전할 것이다. 서울 지역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들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중앙고 쓰려고 했는데 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돼서 동성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전국 단위 모집, 실질적인 전국 단위 모집 인원은 없지만 어쨌든 입학 전형에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와 동일한 형태인 하나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서울 자사고 방식 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 인근에 다른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로 넣어볼 생각을 해볼 수는 있고, 그 학교 같은 경우 경쟁률이 오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과학고, 외고, 국제고, 다른 특목고 입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이런 학교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고 먼저 살펴보면요, 보통 우리가 전국 단위 자사고에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자사고 지원자와 과학고 지원자 층이 좀 겹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겹치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입학 전형 자체가 수학과학 중심으로 하는 과학고와 전 과목을 좀 골고루 보는 자사고, 학생마다 그 경쟁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이 완벽한 학생들은 과학고 갈까 자사고 갈까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학고 입시에 좀 최적화된 학생, 또 자사고 입시에 최적화된 학생이 따로 구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했건 통과 안 했건 여부를 떠나서 그것 자체가 과학고 입시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몇 년 전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얘기가 쭉 나왔었기 때문에 상위
상위권 고등학교 노리는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1, 2년 전부터 이미 과학고로 진로를 정하고 준비해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쟁률이 올랐고 올해도 영재학교 입시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과학고 입시도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자사고 논란과는 무관하게 경쟁률이 올라가는 면도 있는 거고요. 작년에 자사고가 후기고로 바뀌면서 과학고 떨어지고도 자사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고 지원자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과학고는 먼저 써볼 수 있으니까 과학고도 한번 넣어봐야지. 자, 이런 학생 때문에 과학고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오를 정도는 아니다. 이제 과학고 지금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학고 지원할 여러분들은 그냥 자사고 폐지 논란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수학과학 덕후들끼리 예년처럼 경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고 국제고인데요. 외고 국제고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좀 그런 징후가 나타났는데요. 일부 외고 국제고는 경쟁률이 소폭이나마 오른 학교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서 미달 사태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양극화 분위기가 올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로 인해서 그런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한 대부분 광역 단위 자사고들 보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신입생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던 학교들입니다. 경쟁률이 1대0 안팎이거나 모집 미달이 생기는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외고 국제고 평가에서도 지금까지 경쟁률이 좀 낮았던 학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올해 외고 국제고는 재지정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입시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설사 본인이 입학한 이후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외고 국제고 수험생으로서 대입을 치를 수는 있으니까 아주 큰 피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게 뭐 본인한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테니까 당연히 내년에 내가 지원할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이 된다면 올해 지원을 좀 꺼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경쟁률 하향 추세가 올해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국제고나 뭐 서울 지역 상위권 외고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경쟁률이 오른 학교가 많았는데 올해도 조금 더 오를 확률이 높다. 특히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나 외국어에 대한 부담이 외국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또 진학 계열도 외국어보다는 좀 다양하기 때문에 자사고 문과 성향 학생들하고 약간 지원자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사고가 줄어들면 그 인원들이 뭐 국제고로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입시도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고 입시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사실은 일반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자, 이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의 일반고 유입도 늘어날 것이고 인문계고 진학자들, 여기서 인문계고라는 건 일반고나 아니면 특목고를 포함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문계고 진학자들 전체의 내신 상위권 경쟁 구도도 예전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결과가 특정 학교의 존폐나 해당 학교 지원 희망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신 상위권 경쟁 구도, 자 이게 바뀐다는 거죠. 아무래도 자사고 그게 광역 단위건 뭐 전국 단위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일반고로 분산될 수밖에 없고 자 일반권 최상위권 내신 경쟁은 예년보다 훨씬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고나 특목고 놓고 내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이 부분도 감안한 고교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애초부터 나는 특목고 안 가 그냥 일반고로 갈 거야 이런 계획 잡으셨던 분들도 내가 진학할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경쟁이 그 학교 기존 선배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염두에 두신 대입 전략을 짜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과연 전국 단위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는 했지만 지원하는 게 맞냐. 5년 동안 유지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수시 비중도 높고 또 내신 따기도 자사고가 일반고보다는 훨씬 어려운데 전부 다 주변에서 뭐 자사고 특목고 할 때는 그냥 뭐 묻지마 식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까지는 않다 보니까 고민이 더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또 그런 학생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선택하실 때 특히 입학 전형을 별도로 치러야 되는 고등학교에 지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당락 여부나 들어가서의 대입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도전 자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 준비하려면 뭐 1, 2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 또 입시철 돼서는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자, 이런 것들 독서 막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과연 우리 아이 또 나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아이의 학업 스타일에 잘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자사고나 특목고 지원했다, 떨어지고도 얻는 게 많은 학생들이 있고요, 붙고서도 뭔가 찜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자사고 입시 이거 준비하려니까 귀찮고, 또 자소서 면접 준비 이런 것도 나한테 너무 무리이고 안 맞는 것 같고, 괜히 학교 교과 공부만 방해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시라면 뭐 자사고나 특목고는 지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 입시는 우리 학생들이 대입과는 다르게 중간 단계 입시이기 때문에 그 도전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당락이나 대입 유불리에만 매달리다 보면 혹시라도 학생이 도전했다가 떨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이라든지 그 이후에 학생 진로 진학에 미칠 악영향 같은 것들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극단의 상황에서는 진짜 법정 공방에서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뭐 뒤집히거나 또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거 봐가면서 추후에도 여러분들 고입 선택, 고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 질문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쁠 때에는 좀 하루 이틀 지나서 답변을 드리기도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